브라질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삼성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200명 이상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과 시민들은 일제히 거대 기업의 폭압에 맞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악마 같은 기업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만행이다. 연일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삼성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그 진실과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나예요. 브라질 마나우스 외곽의 작은 파벨라에서 자랐습니다. 파벨라는 좁은 골목길과 집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빽빽한 동네죠. 벽은 낡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은 비가 오면 자주 새었어요. 매일 밤 개 짖는 소리와 때로는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도 느꼈어요. 작은 희망의 불꽃이었죠. 10살 때 저희 가족은 천장에 전구 하나만 달린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빠, 엄마, 여동생 아나, 그리고 저. 4명이 침대 하나를 함께 썼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서로 이야기를 속삭이며 꿈을 키워갔죠. 저는 큰 학교에서 공부하는 꿈을 꿨습니다. 음식은 늘 부족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둥근 나무 식탁에 빵 한 조각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단 한 조각이었죠. 엄마는 칼을 들고 빵을 4등분으로 나누셨어요. 아빠 것, 아나 것, 엄마 것, 그리고 제 것. 저는 제 작은 빵 조각을 들고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배불러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약하셨거든요. 식사를 거르시면 몸이 아프실 수 있었어요. 저는 빵 조각을 천천히 삼키며 그것이 성찬인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학교는 피난처이자 동시에 힘든 곳이었어요. 제 공책은 끈으로 묶은 낡은 종이 조각들이었죠. 연필은 빌려 쓰는 데다 끝까지 깎아서 몽당 연필이 되었어요. 때로는 버려진 신문지 뒷면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어요. 실바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셨죠. 제 열정을 알아보신 거예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나, 너는 똑똑한 아이구나. 계속해봐. 그 작은 격려는 비 오는 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하늘은 어둡고 고요했죠.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울 거야. 그러고 나서 좁은 길을 따라 학교로 걸어갔어요. 버려진 페트병과 깨진 타일을 밟으며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죠. 삼성이 여기에 무료기술학교를 연다고 해. 삼성은 한국의 큰 회사예요.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먼 나라죠. 저는 교실의 낡은 지도에서만 한국을 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료기술학교라니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더 자세히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전자공학, 컴퓨터, 심지어 한국어까지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일까요? 삼성이 파벨라의 저희를 위해 학교를 지어줄 만큼 관심을 가져줄까요? 머릿속에 온갖 질문이 떠올랐어요. 믿고 싶었지만 작은 의심이 스며들었죠. 삼성은 그냥 회사일 뿐인데 왜 나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줄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전구 하나가 깜빡였죠.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삼성학교. 진짜일까? 그 밖에 파벨라는 조용했지만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희망의 불씨였죠. 눈을 감고 컴퓨터로 가득한 깨끗한 교실을 상상했습니다. 그 모습을 구명줄처럼 붙잡고 조용히 되뇌었어요. 나는 배울 거야. 그렇게 전구 하나만 달린 그 작은 방에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몰랐지만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렸죠. 오늘이 바로 삼성기술학교의 첫날이었거든요.
양동이에 담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셔츠와 해진 청바지였지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속삭였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학교는 집에서 5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마치 바다를 건너는 기분이었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니 큰 유리창이 있는 높은 건물이 보였어요. 깨끗한 마당에는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더군요.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밝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의 신발이 부드러운 메아리를 만들어냈죠. 아이들이 신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컴퓨터를 주다니 믿을 수 없어. 반 친구들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동시에 긴장되고 희망적이었답니다. 따뜻한 눈빛의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삼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자공학, 컴퓨터,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살짝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넘어질 뻔했죠. 모두가 친근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답니다. 첫 번째 교실에는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반짝이며 놓여 있었어요. 모든 화면에는 파란색 환영 메시지가 떠 있었죠. 자리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키들이 새 것 같고 매끄러워 보였어요. 손가락이 떨렸답니다. 키를 하나 누르니 컴퓨터가 살아났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라는 한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헐로. 화이트보드에 한글 글자들을 적으셨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 소리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따라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낯선 단어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마치 비밀 암호를 배우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전자공학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전선, 회로판, 작은 모터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각자에게 작은 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전구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터리와 전구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전구가 켜지자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답니다. 주변을 보니 모든 학생의 전구가 반짝였어요. 저희는 함께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점심시간에 소피아라는 여학생과 함께 앉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 좋아해?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겠어. 그러자 소피아가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었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푸른 산, 빠른 기차였어요. 한국은 열심히 일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점심 후에는 창의성 수업이 있었습니다. 꿈을 그린 포스터를 그렸어요. 저는 실험복을 입고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제 모습을 그렸답니다. 큰 글씨로 썼어요. 저는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포스터를 공유할 때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마당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입니다. 삼성학교가 여러분의 성공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미래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고 저희도 인사했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작은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단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전자공학 회로 한글 삼성. 삼성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어둠 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불길로 자라났답니다. 그날 밤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들면서 속삭였어요. 내일은 더 많이 배울 거야. 그리고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삼성 때문에, 한국 때문에 밝은 미래를요. 삼성학교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에서 저에게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제공해 준 거예요. 전액 장학금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집에 뛰어가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봐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여동생 아나는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대학교 첫날 캠퍼스는 정말 컸어요. 건물들이 높고 현대적이었고 유리벽이 햇빛에 반짝였죠. 푸른 잔디와 꽃들로 가득한 중정을 걸었어요. 학생들이 포르투갈어, 한국어, 영어, 심지어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크고 바쁜 세상이었고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첫 수업을 찾았어요. 전자공학 100일이었죠. 계단식 좌석이 줄지어 있는 큰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앞쪽에는 은빛 머리의 친절한 이 교수님이 서 계셨답니다. 교수님이 큰 화이트보드에 방정식을 적으셨어요. 저는 모든 공식을 노트에 베껴 적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국어 동아리 표지판을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새 책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한국 국기와 서울 스카이라인 포스터가 걸려 있었답니다. 디에고라는 학생 옆에 앉았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야. 그러더니 웃으면서 물었어요. 나랑 한국어 연습할래?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문구들을 연습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혀가 꼬이기도 했지만 디에고가 응원해줬답니다. 매일 공학 수업과 한국어 수업의 균형을 맞춰야 했어요. 저녁이면 교과서들로 가방이 무거웠답니다. 그래도 삼성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어느 오후 이 교수님이 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어요. 바닥에 선을 따라가는 작은 로봇을 만드는 거였죠. 텅 빈 바닥을 보고 나서 동료들을 봤어요.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물었답니다. 팀원 루카스가 말했어요. 먼저 센서가 필요해. 그 다음 모터, 그리고 프로그래밍. 다시 한번 말했어요. 센서, 모터, 프로그래밍. 역할을 나눴답니다. 센서는 마리아, 모터는 루카스, 프로그래밍은 주황.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실험실에서 전선들이 테이블 위에 스파게티처럼 엉켜 있었어요. 센서를 회로 기판에 조심스럽게 연결했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기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로봇의 바퀴가 돌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그려진 검은 선을 따라갔답니다. 다른 조들이 쳐다볼 정도로 크게 환호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나무 아래에서 동료 아나와 앉았어요. 여동생 아나가 아니라 동급생 아나예요. 로봇 얘기를 하며 웃었답니다. 아나에게 말했어요. 우리 빈민가에서는 컴퓨터를 꿈꾸기만 했어. 아나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삼성과 한국이 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거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때로는 집이 그리웠어요. 늦은 밤에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답니다. 캠퍼스 불빛을 보여주고 수업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리아나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답니다. 조심해, 딸아. 조심해. 주가 지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 전쟁과 한국이 폐허에서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읽었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이 기술과 문화의 세계적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존경심이 커져갔답니다. 학기 말에 우리 로봇이 프로젝트 전시회에서 1등을 했어요. 모두 안아주며 소리쳤답니다. 해냈다. 해냈어. 또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팀워크와 창의성을 칭찬했어요. 작은 무대에서 상장을 들고 서 있을 때 전구 하나뿐인 작은 방을 떠올렸답니다. 이제는 밝은 조명 아래 서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졸업 후 저는 마나우스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커다란 철문을 지나 신분증을 보여주었죠. 공장은 정말 거대했어요. 끝없이 늘어선 기계들과 깜빡이는 불빛,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떨렸어요. 제가 맡은 일은 품질 검사였어요. 각 제품의 작은 결함을 찾는 일이었죠. 하얀 장갑을 끼고 회로 기판을 귀중한 예술품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든 박스에는 삼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굵은 글씨로 쓰인 삼성을 볼 때마다 한국의 노력이 떠올랐죠. 한국의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생각났어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안토니오예요. 노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단지를 건네주었어요. 더 나은 임금을 위한 파업에 함께해요. 전단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파업, 노동자에게 힘을.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우리도 돈을 더 받아야 해.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 안토니오의 희망에 찬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삼성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첫 방을 기억했어요. 삼성학교가 제게 희망을 주었던 것을 떠올렸죠. 삼성 장학금이 제게 미래를 선사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휴게실에 밝은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열고 밥과 콩을 먹었죠. 동료 한 명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마리아나, 우리와 함께해야 해.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줄 거야. 저는 음식을 삼키고 속삭였어요. 고마워,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삼성이 나에게 해준 일을 잊을 수 없어. 그들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어.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당신의 충성심은 그들에게 낭비되고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무서웠고 외로웠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용감한 딸아. 내 마음을 따라가렴. 쪽지를 폴더에 넣고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할 거야. 파업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공장 문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죠. 저는 품질관리 사무실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답니다. 안토니오가 저를 불렀어요. 마리아나, 우리와 함께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돌아서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제자리에 앉았어요. 회로 기판을 들고 부드럽게 만졌죠. 삼성학교에서의 첫날을 떠올렸어요. 빛나는 컴퓨터 화면들과 저를 믿어준 한국 선생님들이 생각났답니다. 파업이 시작된 다음 날, 저는 속이 메스꺼운 채로 공장에 도착했어요. 정문 밖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공정한 임금을, 공정한 임금을,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무거웠어요. 보안부스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내부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죠. 평소에 윙윙거리던 기계들이 모두 멈춰 있었어요. 금속 바닥에 울리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였죠. 보안 요원들이 저를 지나쳐 뛰어갔어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혼란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때 그들을 봤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입구로 쏟아져 들어왔죠. 그들은 이름이 적힌 명단을 들고 있었어요.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경찰관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배지를 내밀었죠. 마리아나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그를 따라 기계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다른 동료들도 끌려가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 보였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보안 책임자 강 부장이라고 소개했죠. 마리아나 씨라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저를 친절하게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거부했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들이었죠. 당신은 삼성을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죠. 저는 속삭였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충성심과 용기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죠. 그는 제 손에 편지를 쥐어줬어요. 한국 서울에 있는 삼성 본사에서 온 편지였어요. 편지는 우리의 용감한 마리아나에게로 시작되었죠. 외로울 때 이걸 읽어보세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꽉 쥐고 사무실을 나왔죠. 갑자기 밖에 소동이 멀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열었죠.
종이는 새하얗고 깔끔했어요. 첫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성에 대한 당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은 우리 회사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의 기술을 구했어요. 한국과 삼성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졌죠. 파벨라에 계신 엄마를 떠올렸어요. 제 여동생 아나도 생각났죠. 우리 작은 방에서 처음 전구 하나를 본 그날도 생각났어요. 그 한 줄기 깜빡임에서 불꽃이 자라났죠. 바로 희망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빈 방을 향해 속삭였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삼성과 한국이 저와 함께 있어요. 밖에서는 파업의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죠. 굳건히 서 있어.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제 희망의 불꽃이 저를 이끌어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파업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저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안 책임자인 강 부장님이었어요. 마리아나, 삼성에서 당신을 보안팀장으로 승진시키고 싶어 한다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들의 바다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더군요. 비행기 엔진이 부드럽게 윙윙거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마나우스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셨고 이제 서울의 본원을 방문하게 된 거였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높은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를 보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다니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밝은 햇살을 피해 우산을 들고 있었죠. 근처 카페에서 커피와 페이스트리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삼성의료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어머니를 큰 창문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창밖 멀리 보이는 초록 언덕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희망을 느꼈답니다. 검진 후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건강하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꾸준한 활동을 유지하세요. 저희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삼성 본사에 초대받았어요. 임원들이 예술품과 상패로 가득한 밝은 방에 서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장이라는 친절한 여성 임원이 앞으로 나왔어요. 마리아나, 우리는 당신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보안팀 훈련을 도와주길 바란다네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죠. 당신의 이야기는 희망과 충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저는 새로운 직책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본사를 떠났어요. 마나우스로 돌아가면서 삼성 회장님의 편지를 가져왔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애하는 마리아나, 당신의 용기가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은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삼성은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속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파벨라는 그대로였어요. 좁은 골목길, 알록달록한 집들, 줄에 걸린 빨래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저는 리더로서 돌아온 거였답니다. 새로운 목적이 있었죠. 저는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먼지투성이 마당의 큰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삼성에서 기증한 오래된 컴퓨터들을 가져왔답니다. 전자공학과 한국어 교과서도 가져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회로와 코딩을 가르쳤어요.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법을 보여주었답니다. 한국어 인사말도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했어요. 어느 날 페드로라는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마리아나 선생님, 저는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작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제 가슴이 벅찼답니다.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해냈구나.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부모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왔답니다. 희망의 불씨가 많은 마음속에서 불꽃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저녁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공장 문을 지나며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혼자서 파업에 맞섰던 그날을 생각했어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삼성과 한국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제 나는 그것을 되돌려주는 거야. 전구 하나만 있는 작은 방에 서서 저는 더 이상 작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가족의 일부라고 느꼈답니다. 파벨라의 가족, 삼성 가족, 그리고 한국 가족의 일부 말이에요. 밤에 눈을 감으면 밝은 교실과 빛나는 화면들이 떠올라요. 아이들이 해냈다. 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고마워. 내 용감한 딸아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제 여정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둠 속의 작은 불씨가 많은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